기본이자 핵심이라 불리는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짧고 깊이 있게 정리해드립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단순한 옛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등불이 되어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자의 마음가짐을 배우는 시간 함께 시작해볼까요? 논어 1편 1장 배우고 익히며 진정한 기쁨을 느껴라.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깊이를 더하고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됩니다. 배운 것을 반복하며 익힐 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멀리서 친구가 찾아올 때 그 순간의 감동과 따뜻함은 세상을 다시 환히 밝혀줍니다. 그러나 남들이 나를 몰라주더라도 그것에 속상하거나 화내지 않는 마음, 바로 그것이 진정한 군자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은 외부의 평가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장과 가치를 우선할 때 비로소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배움과 관계의 즐거움을 잊지 않고 늘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인생은 더 밝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믿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 작은 배움과 만남, 하나하나가 아름답게 빛나는 이유는 바로 그 안에 깨달음과 기쁨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논어 1편 2장 가정의 품격이 인생을 만든다. 효와 공경은 단순히 가정을 넘어 사회를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기둥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를 존경하고 형제자매와 화합을 이루는 사람은 쉽게 윗사람을 거스르거나 어지럽히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는 가정에서부터 도덕과 윤리를 배우는 사람이야말로 사회에서도 어긋나는 일을 피하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는 한 사람의 인품을 만들고 결국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안정시킵니다. 혼란은 무시와 갈등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효도와 공경은 그 모든 혼란과 갈등을 막아줄 진정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 간의 이해가 이루어지고 각자의 역할을 존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평온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이 곧 좋은 사회를 이루는 첫걸음임을 잊지 마십시오. 효와 공경은 낡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중요한 열쇠입니다. 논어 1편 3장 말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는 종종 화려한 말과 아름다운 표현에 이끌리곤 합니다. 그러나 공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말 속에 진심이 담겨 있는가? 번지르르한 말, 감추어진 미소는 순간의 기만일 뿐 진정한 마음을 가릴 수 없습니다. 진심이란 소리 없는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며 그 묵묵함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온도를 품고 태도를 통해 드러나며 상대방의 심장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결국 기억에 남는 사람은 많이 말하던 사람이 아니라 온기를 전하던 사람입니다. 진정한 품격은 빛나는 언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배려와 온화함에서 생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말로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남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 진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킬지도 모릅니다. 논어 1편 4장 하루 3번 나를 돌아보라. 나는 하루에 3번 나를 돌아봅니다. 남을 위해 성실했는가, 친구에게 부끄럽지 않았는가, 배운 것을 실천하고 있는가. 매일의 성찰은 나를 다시금 올바른 길로 이끕니다. 반성 없는 하루는 그냥 스쳐가는 시간일 뿐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의 실천을 점검할 때 비로소 삶은 깊어지고 의미를 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추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와 약속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작은 성찰의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성찰은 단순한 돌아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논어 1편 5장 리더의 품격은 절제에 있다. 리더의 품격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공자는 말했습니다. 정중함으로 일을 다스리고 신뢰를 쌓으며 절제로 자원을 관리하고 사람들을 배려하며 적절한 때를 알아 행동하라고. 훌륭한 리더는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조급함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신뢰를 잃게 하며 조직의 안정을 해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가볍게 드러내지 않으며 묵묵히 그 책임을 다합니다. 절제는 부자의 미덕이며 배려는 군자의 기본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타이밍을 놓친다면 그것은 바람에 흩날리는 모래처럼 허무할 뿐입니다. 조직을 이끈다는 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닌 끊임없는 신뢰와 이해의 순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진정한 리더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다잡고 묻어두세요. 당신 안에 품은 그 빛나는 능력은 때를 기다릴 준비가 되었나요? 논어 1편 6장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외모와 같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에 집중하라는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는 눈이 피상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현명한 사람을 외모보다 더 귀히 여기라는 가르침은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인맥은 화려한 외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덕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사람을 향한 우리의 눈은 혼란에 휩쓸려서는 안 되며 진정성과 도덕성을 발견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얼굴이 아닌 사람의 품성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깊고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이는 것을 넘어 진리를 볼 수 있는 시선입니다. 좋은 사람을 보는 눈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자산은 단지 우리의 선택과 노력으로 더 빛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나요? 논어 1편 실장품이 있는 사람은 무게가 있다. 군자는 무게가 있어야 한다. 무게란 단순히 외면이 크거나 화려함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곧 자신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타인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에서 비롯된다. 가벼운 언행으로는 결코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자 한다면 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자신의 행동이다. 겉으로 보이는 태도와 내면의 깊이가 일치될 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를 진실된 사람이라며 존중하게 된다. 또한 학문 역시 마찬가지다. 기초가 단단하지 않다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더라도 쉽게 무너지기 마련이다.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오늘 나는 얼마나 진중한 태도로 삶을 대하고 있는가. 가벼운 사람이 되는 대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매일을 살아가자. 논어 1편 8장 아첨보다 진심이 낫다.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려한 말은 충직한 말만 못하다. 겉모양이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그 안에 진실이 없다면 결국 그 말은 공허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듣기 좋은 말을 선택합니다. 상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혹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애써 미사여구를 꾸밉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은 시간이 지나도 힘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가슴을 울리고 관계를 견고히 하며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친절한 거짓은 순간에 위안을 줄 수 있지만 불편한 진실은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진실은 때론 아프지만 그 고통 속엔 깨달음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통합니다. 시간이 푸르푸를 만들고 결국 남는 것은 우리의 진정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진실로 상대를 대하십시오. 진심은 결국 당신의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논어 1편 9장 뿌리를 잊지 마라. 누군가의 성공은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뿌리엔 가족이 있고 스승이 있고 때로는 묵묵히 지나온 자신의 과거가 있습니다. 논어에서 말하듯 진정으로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뿌리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조상의 죽음을 정중히 기리고 먼 조상까지 기억하는 것, 그것이 곧 인간의 덕을 두텁게 한다고 하지요. 성공은 사람이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길 위에는 뿌리가 단단히 자리 잡아 있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의 시작을 기억하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사람만이 더 큰 넓이와 깊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뿌리를 기억하는 자만이 비로소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로 더 나은 삶의 길을 만들어 가세요. 논어 1편 10장 진짜 실력자는 불려진다. 공자는 어디를 가든 그가 부름받았습니다. 정치에 참여하라는 요청이 그의 이름과 함께 불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자처하여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정한 힘은 말이 아닌 그의 존재에서 나왔습니다. 준비된 자는 말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지 않아도 그 사람의 빛은 주변에 자연스레 드러나게 됩니다. 진짜 실력자는 노력을 숨기고 결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스스로 나아감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준비된 자에겐 기회가 스스로 걸어옵니다. 지금 묵묵히 준비하는 자여, 당신을 부를 시간은 결국 찾아올 것입니다. 논어 1편 11장 효도는 태도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의 뜻을 헤아리고 돌아가신 뒤에는 그 뜻을 행동으로 이어가는 것. 이것이 논어에서 말하는 진정한 효도입니다. 효는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속에서 그리고 삶의 자세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 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부모님이 안 계실 때도 그 가르침과 뜻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실천적 효입니다. 효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마음속 깊이 새겨진 태도입니다. 부모가 내 곁에 없더라도 그 가르침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분들이 바랐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는 변하지 않는 사랑과 존경의 증거입니다. 진정한 효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어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야말로 사람됨의 뿌리요, 삶의 시작이 됩니다. 논어 1편 12장 예의의 본질은 조화다. 예의의 본질은 무엇일까? 논어에서는 말합니다. 예의는 사람 간의 조화를 위해 존재한다고. 예라는 것은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배려와 존중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는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의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평화를 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의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배려와 존중이 없는 거칠에는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공허할 뿐입니다. 예의는 타인을 위해 존재하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듭니다. 보여주기 위한 예의를 멀리하고 진심을 담아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조화를 이루는 길임을 기억하세요. 논어 1편 13장 믿음은 정의로워야 한다. 믿음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가장 강력한 다리입니다. 공자는 믿음은 의로움에 가까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말을 지키는 것을 넘어 정의로움과 진실성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내뱉은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가치와 브랜드를 의미합니다. 신뢰를 쌓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말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가장 큰 신뢰를 얻게 됩니다. 세상은 당신의 말과 행동을 보고 있습니다.
정의로움을 바탕으로 한 믿음은 그 자체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당신을 진정으로 신뢰받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오늘 당신이 스스로 했던 약속 혹은 타인과 맺은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약속을 지키는 순간 당신은 단순한 사람이 아닌 신뢰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논어 1편 14장 검소함이 도를 이끈다. 군자는 음식에 배부름을 바라지 않고 거처의 안락함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한 문장이지만 그 속에는 깊은 성찰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검소함은 단지 물질의 제약이 아닙니다. 검소함은 마음을 갈고 닦는 길이며 욕심을 비우고 본질을 추구하는 자세입니다. 자신의 환경에 만족하고 과욕을 경계하며 삶의 중요한 가치를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군자의 길입니다. 음식이나 거처 같은 외적인 조건은 삶의 본질이 아닙니다. 도를 추구하고 어진 자와 함께하며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얻는 것이 군자의 품격입니다. 단순함 속에 위대함이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검소함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작은 것 속에서 큰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중심을 잃지 말고 도를 따르며 군자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행복과 성취로 가는 길입니다. 논어 1편 15장 행복은 마음 안에 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많은 이들이 그것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재산, 더 높이 올라가는 성공에서 찾으려 하지만 논어는 우리에게 뚜렷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아내는 좁고 누추한 골목에 살았습니다. 가진 것은 단 한 그릇의 밥과 한 바가지만으로도 그는 그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행복이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무엇에 감사합니까? 조건이 아닌 당신의 마음에 집중해 보십시오. 감사는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마음의 풍요는 그 자체로 부입니다. 마음이 부자라면 어디에 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변하길 바라기보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채우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행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논어 1편 16장 남보다 나를 먼저 돌아보라. 세상이 당신을 알아주지 않아 답답한가요? 남들이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속상한가요? 그런데 이 질문을 바꿔봅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은 과연 누군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아주지 못함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하라고.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고 탓하기 전에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살아가는 데 있어 더 큰 배움이 아닐까요? 남의 온도를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된다는 건 결국 나 스스로를 더 성장시킬 기회가 됩니다. 이제는 걱정의 방향을 바꿔봅시다. 남이 아닌 나를 돌아보고 이해와 공감으로 마음을 채워가는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이해는 저절로 인정을 부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삶의 아름다움입니다. 오늘도 자기 관리와 배움을 선택한 당신 이미 인생의 부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자의 서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지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재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문장을 읽고 부의 태도를 배우는 곳 여기는 부자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논어 1편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라 불리는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짧고 깊이 있게 정리해드립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단순한 옛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등불이 되어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자의 마음가짐을 배우는 시간 함께 시작해볼까요? 논어 1편 1장 배우고 익히며 진정한 기쁨을 느껴라.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깊이를 더하고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됩니다. 배운 것을 반복하며 익힐 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멀리서 친구가 찾아올 때 그 순간의 감동과 따뜻함은 세상을 다시 환히 밝혀줍니다. 그러나 남들이 나를 몰라주더라도 그것에 속상하거나 화내지 않는 마음, 바로 그것이 진정한 군자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은 외부의 평가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장과 가치를 우선할 때 비로소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배움과 관계의 즐거움을 잊지 않고 늘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인생은 더 밝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믿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 작은 배움과 만남, 하나하나가 아름답게 빛나는 이유는 바로 그 안에 깨달음과 기쁨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논어 1편 2장 가정의 품격이 인생을 만든다. 효와 공경은 단순히 가정을 넘어 사회를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기둥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를 존경하고 형제자매와 화합을 이루는 사람은 쉽게 윗사람을 거스르거나 어지럽히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는 가정에서부터 도덕과 윤리를 배우는 사람이야말로 사회에서도 어긋나는 일을 피하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는 한 사람의 인품을 만들고 결국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안정시킵니다. 혼란은 무시와 갈등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효도와 공경은 그 모든 혼란과 갈등을 막아줄 진정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 간의 이해가 이루어지고 각자의 역할을 존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평온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이 곧 좋은 사회를 이루는 첫걸음임을 잊지 마십시오. 효와 공경은 낡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중요한 열쇠입니다. 논어 1편 3장 말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는 종종 화려한 말과 아름다운 표현에 이끌리곤 합니다. 그러나 공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말 속에 진심이 담겨 있는가? 번지르르한 말, 감추어진 미소는 순간의 기만일 뿐 진정한 마음을 가릴 수 없습니다. 진심이란 소리 없는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며 그 묵묵함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온도를 품고 태도를 통해 드러나며 상대방의 심장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결국 기억에 남는 사람은 많이 말하던 사람이 아니라 온기를 전하던 사람입니다. 진정한 품격은 빛나는 언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배려와 온화함에서 생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말로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남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 진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킬지도 모릅니다. 논어 1편 4장 하루 3번 나를 돌아보라. 나는 하루에 3번 나를 돌아봅니다. 남을 위해 성실했는가, 친구에게 부끄럽지 않았는가, 배운 것을 실천하고 있는가. 매일의 성찰은 나를 다시금 올바른 길로 이끕니다. 반성 없는 하루는 그냥 스쳐가는 시간일 뿐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의 실천을 점검할 때 비로소 삶은 깊어지고 의미를 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추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와 약속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작은 성찰의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성찰은 단순한 돌아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논어 1편 5장 리더의 품격은 절제에 있다. 리더의 품격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공자는 말했습니다. 정중함으로 일을 다스리고 신뢰를 쌓으며 절제로 자원을 관리하고 사람들을 배려하며 적절한 때를 알아 행동하라고. 훌륭한 리더는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조급함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신뢰를 잃게 하며 조직의 안정을 해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가볍게 드러내지 않으며 묵묵히 그 책임을 다합니다. 절제는 부자의 미덕이며 배려는 군자의 기본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타이밍을 놓친다면 그것은 바람에 흩날리는 모래처럼 허무할 뿐입니다. 조직을 이끈다는 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닌 끊임없는 신뢰와 이해의 순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진정한 리더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다잡고 묻어두세요. 당신 안에 품은 그 빛나는 능력은 때를 기다릴 준비가 되었나요? 논어 1편 6장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외모와 같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에 집중하라는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는 눈이 피상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현명한 사람을 외모보다 더 귀히 여기라는 가르침은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인맥은 화려한 외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덕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사람을 향한 우리의 눈은 혼란에 휩쓸려서는 안 되며 진정성과 도덕성을 발견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얼굴이 아닌 사람의 품성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깊고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이는 것을 넘어 진리를 볼 수 있는 시선입니다. 좋은 사람을 보는 눈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자산은 단지 우리의 선택과 노력으로 더 빛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나요? 논어 1편 7장 품이 있는 사람은 무게가 있다. 군자는 무게가 있어야 한다. 무게란 단순히 외면이 크거나 화려함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곧 자신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타인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에서 비롯된다. 가벼운 언행으로는 결코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자 한다면 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자신의 행동이다. 겉으로 보이는 태도와 내면의 깊이가 일치될 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를 진실된 사람이라며 존중하게 된다. 또한 학문 역시 마찬가지다. 기초가 단단하지 않다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더라도 쉽게 무너지기 마련이다.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오늘 나는 얼마나 진중한 태도로 삶을 대하고 있는가. 가벼운 사람이 되는 대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매일을 살아가자. 논어 1편 8장 아첨보다 진심이 낫다.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려한 말은 충직한 말만 못하다. 겉모양이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그 안에 진실이 없다면 결국 그 말은 공허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듣기 좋은 말을 선택합니다. 상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혹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애써 미사여구를 꾸밉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은 시간이 지나도 힘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가슴을 울리고 관계를 견고히 하며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친절한 거짓은 순간에 위안을 줄 수 있지만 불편한 진실은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진실은 때론 아프지만 그 고통 속엔 깨달음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통합니다. 시간이 푸르푸를 만들고 결국 남는 것은 우리의 진정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진실로 상대를 대하십시오. 진심은 결국 당신의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논어 1편 9장 뿌리를 잊지 마라. 누군가의 성공은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뿌리엔 가족이 있고 스승이 있고 때로는 묵묵히 지나온 자신의 과거가 있습니다. 논어에서 말하듯 진정으로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뿌리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조상의 죽음을 정중히 기리고 먼 조상까지 기억하는 것, 그것이 곧 인간의 덕을 두텁게 한다고 하지요. 성공은 사람이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길 위에는 뿌리가 단단히 자리 잡아 있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의 시작을 기억하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사람만이 더 큰 넓이와 깊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뿌리를 기억하는 자만이 비로소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로 더 나은 삶의 길을 만들어 가세요. 논어 1편 10장 진짜 실력자는 불려진다. 공자는 어디를 가든 그가 부름받았습니다. 정치에 참여하라는 요청이 그의 이름과 함께 불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자처하여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정한 힘은 말이 아닌 그의 존재에서 나왔습니다. 준비된 자는 말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지 않아도 그 사람의 빛은 주변에 자연스레 드러나게 됩니다. 진짜 실력자는 노력을 숨기고 결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스스로 나아감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준비된 자에겐 기회가 스스로 걸어옵니다. 지금 묵묵히 준비하는 자여, 당신을 부를 시간은 결국 찾아올 것입니다. 논어 1편 11장 효도는 태도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의 뜻을 헤아리고 돌아가신 뒤에는 그 뜻을 행동으로 이어가는 것. 이것이 논어에서 말하는 진정한 효도입니다. 효는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속에서 그리고 삶의 자세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 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부모님이 안 계실 때도 그 가르침과 뜻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실천적 효입니다. 효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마음속 깊이 새겨진 태도입니다. 부모가 내 곁에 없더라도 그 가르침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분들이 바랐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는 변하지 않는 사랑과 존경의 증거입니다. 진정한 효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어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야말로 사람됨의 뿌리요, 삶의 시작이 됩니다. 논어 1편 12장 예의의 본질은 조화다. 예의의 본질은 무엇일까? 논어에서는 말합니다. 예의는 사람 간의 조화를 위해 존재한다고. 예라는 것은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배려와 존중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는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의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평화를 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의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배려와 존중이 없는 거칠에는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공허할 뿐입니다. 예의는 타인을 위해 존재하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듭니다. 보여주기 위한 예의를 멀리하고 진심을 담아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조화를 이루는 길임을 기억하세요. 논어 1편 13장 믿음은 정의로워야 한다. 믿음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가장 강력한 다리입니다. 공자는 믿음은 의로움에 가까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말을 지키는 것을 넘어 정의로움과 진실성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내뱉은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가치와 브랜드를 의미합니다. 신뢰를 쌓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말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가장 큰 신뢰를 얻게 됩니다. 세상은 당신의 말과 행동을 보고 있습니다. 정의로움을 바탕으로 한 믿음은 그 자체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당신을 진정으로 신뢰받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오늘 당신이 스스로 했던 약속 혹은 타인과 맺은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약속을 지키는 순간 당신은 단순한 사람이 아닌 신뢰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논어 1편 14장 검소함이 도를 이끈다. 군자는 음식에 배부름을 바라지 않고 거처의 안락함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한 문장이지만 그 속에는 깊은 성찰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검소함은 단지 물질의 제약이 아닙니다. 검소함은 마음을 갈고 닦는 길이며 욕심을 비우고 본질을 추구하는 자세입니다. 자신의 환경에 만족하고 과욕을 경계하며 삶의 중요한 가치를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군자의 길입니다. 음식이나 거처 같은 외적인 조건은 삶의 본질이 아닙니다. 도를 추구하고 어진 자와 함께하며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얻는 것이 군자의 품격입니다. 단순함 속에 위대함이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검소함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작은 것 속에서 큰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중심을 잃지 말고 도를 따르며 군자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행복과 성취로 가는 길입니다. 논어 1편 15장 행복은 마음 안에 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많은 이들이 그것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재산, 더 높이 올라가는 성공에서 찾으려 하지만 논어는 우리에게 뚜렷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아내는 좁고 누추한 골목에 살았습니다. 가진 것은 단 한 그릇의 밥과 한 바가지만으로도 그는 그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행복이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무엇에 감사합니까? 조건이 아닌 당신의 마음에 집중해 보십시오. 감사는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마음의 풍요는 그 자체로 부입니다. 마음이 부자라면 어디에 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변하길 바라기보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채우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행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논어 1편 16장 남보다 나를 먼저 돌아보라. 세상이 당신을 알아주지 않아 답답한가요?
남들이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속상한가요? 그런데 이 질문을 바꿔봅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은 과연 누군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아주지 못함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하라고.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고 탓하기 전에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살아가는 데 있어 더 큰 배움이 아닐까요? 남의 온도를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된다는 건 결국 나 스스로를 더 성장시킬 기회가 됩니다. 이제는 걱정의 방향을 바꿔봅시다. 남이 아닌 나를 돌아보고 이해와 공감으로 마음을 채워가는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이해는 저절로 인정을 부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삶의 아름다움입니다. 오늘도 자기 관리와 배움을 선택한 당신 이미 인생의 부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자의 서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지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